두 번째 주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고용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일자리 문제를요. 그럼 우리가 이 플랫폼 경제와 관련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으로 고용의 형태는요. 다시 소개하겠지만은 고용을 하는 사업주저니까요. 고용주냐 아니면은 고용을 당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피고용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요. 그 두 가지에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독립사업자 지금 뭐냐면 자영업자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이해는 없어요. 범주가. 과연 플랫폼 노동력들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이요. 고용주 아니죠 분명히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려면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노동력하고 차이는 또 뭐겠습니까? 이 고용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은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는데 이건 일정 기간 계약도 사실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20세기까지 우리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쟁취했었던 노동자들의 그 사회적 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앞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등장했냐면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IT 기술 발달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모든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은요. 자기가 노동력들을 장기간 고용을 했었죠. 왜 장기간 고용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는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잠깐 계약을 통해서 고용을 했다가 업무가 끝나면은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일 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없는 동안에도 왜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기업은 그걸 해지했다가 다시 자기가 새로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노동력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노동력을 다시 쉽게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떠난 노동력이 대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노동력을 장기간 고용을 했고 특히 또 제조업은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노동력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빠르게요.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굳이 그러니까는 많은 노동력들이 또 필요 없게 돼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장기 고용 필요성이라든가 숙련 노동력 확보가 필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업 입장 속에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하도급식으로 일이 있을 때 고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 수요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 때는 그만큼 또 덜 만들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동력들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 뭐 잘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배달 서비스라든가 퀵 서비스들 보게 되면은 뭐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뭐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이 연결시켜주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노동력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앱이라든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이 긱경제라든가 플랫폼 경제의 이제 성격이 되겠고요. 이런 노동력들을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 법률적인 용어가요. 미국에서는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일이 있을 때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그러니까 고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간도 임시라는 얘기죠. 상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겠죠. 이 규모가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맥킨지라는 컨설턴트 회사 있죠. 거기에 자료인데 2016년에 미국에서 유럽연합의 선진국가 중에서 15개 국가들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독립 노동력들 혹은 이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20 내지 30%예요. 2016년에 이미요. 그리고 1억 6천만 명 이상이 벌써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 35세 미만만 보게 되면요. 그냥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 35%나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유럽 주요국은 더 높아요.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이 플랫폼 경제에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노동력의 변화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각국 나라들에서 이 노동력들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노사관계법의 틀을 마련해 준 것이 여러분들 미국의 대공황 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도입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35년에 와그너법, 38년에 이제 공정노동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라든가 그리고 사용주들은 노조하고 반드시 협상하라는 의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강제시키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시간, 초과로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게 한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 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개 정한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법이었었습니다. 근대 현대 노동력들의 사회적인 권리를 롤 모델이 된 하나의 법전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이거나 아니면 피고용자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 세 가지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력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도 사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뉴딜 개혁을 잠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뉴딜 개혁이 우리가 흔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많이 들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미국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원류입니다. 스웨덴식 방식이 있고 미국식 방식이 있는데 이 미국판이 이게 뉴딜 개혁인데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1935년에 와그너법은 일명 이제 전국노동관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노동자가 노동 상권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이걸 사용주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조의 권한을 좀 제고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약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죠. 노조하고 사실 관계도 좀 악화되고요. 근데 이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당시에 도입돼집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섭력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을 지원해줬던 것이죠. 1938년 3년 후에는 현대 노사관계법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공정노동기준법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을 미국은 이때 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1988년에 도입한 것보다 한 50년 전에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을 어기게 되면 초과 수당을 줘야 된다거나 고용주는 노동 기록 행위를 미성년자는 고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규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근데 이 법에 따르게 되면은 플랫폼 노동력은 노동자의 범죄에 속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여기서 규정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들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뭐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노동자들처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나마 거기서 발생하는 이 플랫폼 노동력들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법률적인 사각지대에 있는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플랫폼 노동력의 사회적 지위를 호환한 이유입니다.